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이제 12시가 또 넘었네요. 1월 11일 이제 12시 35분입니다. 야, 벌써 1월 11일인가요? 엊그저께 1월 1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월 10일이라니 믿겨지지가 않네요.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먼저 할 건데 첫 번째 주제는 과연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인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뜨거운 논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과 두 번째는 음 이제 그 댓글에서 지금 살려면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두 개 중에 어떤 주식이 좀 더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주식시장이 과연 과열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과열이 아니다.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증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고 신문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과열이다는 증거가 평소에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그건 사실이죠.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서도 일부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는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일본은 개미들이 똑똑해졌다 이겁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 루트가 한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 정말 등락이 심한 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냥 하루하루 수익을 쫓으려는 그런 단기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요즘도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보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항상 어떤 거냐 하면 요즘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할 우량주에는 어떤 게 있어? 뭐 좋은 거 좀 추천해 줘봐. 이렇게 많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개인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물론 개인이나 외국인보다는 정보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예전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개인들도 이제 지금은 웬만치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나 우량주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펀더멘탈이 튼튼해진 거죠. 그리고 주식 예탁금 같은 것도 개인 주식 예탁금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면 개인들이 맥없이 무너졌는데 지금은 우량주에 같이 투자를 했다면 내가 우량주에 같이 투자를 했는데 맥없이 무너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시장 판도가 상당히 다르다. 그 이유는 개인이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시장 상황이 많이 다르다. 첫 번째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거는 돈이 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하고 주식이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든 막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공급을 그것도 양질의 좋은 곳에 공급을 늘려서 잡아야지. 근데 정부는 지금 그럴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자금 흐름이 흘러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지 않는 한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3,000포인트 너무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것도 보면 올라간 건 올라가고 못 올라간 건 또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차 전지나 뭐 반도체주나 이런 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야 할 것들이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정말 긴 기간 동안 박스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게 어떻게 보면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 또 과열된 측면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대로 된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우리나라도 인제 선진국들처럼 좀 장기로서 정말 자식들한테 주식을 증여해서 자식들이 그것 갖고 투자의 기본을 배우고 이런 투자의 그 기본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주식이 무슨 갬블링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주식이 정당한 투자가 의 과정, 물론 이건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따르긴 따릅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투자를 안 하면 그럼 리스크가 안 따르냐, 그건 아니거든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갖고만 있어도 그것도 리스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리스크고 투자를 안 해도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리스크는, 우리 인생에서 리스크는 피할 수가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리스크를 피하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위험을 미리 알고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프로핏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리스크를 피해서 도망만 간다고, 여러분이 삶에서 도망만 간다고 평생 도망가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겨야 될 일은 꼭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은 몇 가지 과열화된 증상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하고 네이버 주식에 관해서 참 어렵고, 두 개 중에 어떤 주식을 사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굳이 나누자면 단기적으로 보면 카카오가 좀 더 좋아 보이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네이버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네이버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라인이 있어서 또 추후에 미국에 상장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진 의장이 어쨌든 유럽에 가면서 유럽의 여러 가지 M&A를 하면서 네이버의 성장 동력을 글로벌하게 찾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의 속도는 카카오가 좀 빠를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볼 땐 카카오가 좀 더 좋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네이버가 글로벌화가 한 발 더 앞서 나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뭐 카카오도 국내에서 웬만큼 사업이 정비가 되면 글로벌화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뭐 네이버 경우에서도 보듯이 글로벌화를 진행하는 때 또 우리나라가 영어 문화권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꽤 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좋고 상관은 없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은 카카오,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는 분은 네이버를 좀 더 추천드린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링컨의 생각이고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포인트로서 잘 고민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좀 이슈들, 책에 관한 이슈인데 부정성 편향인데,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속 사과를 모두 부패시키던 듯 부정적 생각과 분위기는 전염성이 강하다. 조직은 분위기 흐리는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례하거나 무임승차하는 동료의 파괴력은 성실한 조직원의 긍정적 영향보다 4배가량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든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엄청 빠르게 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내에서도 그런 사람을 골라내는 작업이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부정적 생각은 하여튼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건전한 비판은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음, 여기 오늘 말은 상대가 좋아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관계 유지에 훨씬 중요하다. 그러면
it's much more important 중요하다는 거죠. To maintain a relationship. relationship을 유지하는 데 훨씬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you don't like to do things that you don't like. 다른 사람이 don't like니까 싫어하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뭐보다 than then he do things or say things that you like.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말하는 것보다도 너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누가 부정적인 말이나 안 좋은 걸 했을 때 우리 기억에 딱 박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말 한 것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게 훨씬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데도 보면 뭔가 피드백을 달라 그러면 다 대부분 사람들이 물론 피드백을 주려고 해서 그렇겠지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 "너 그렇게 해 갖고는 안 된다." 전부 이런 얘기가 주로 많아요. 그래서 참 그게 에 극복하기 쉬운 건 아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를 더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얘기 같은데 왜 영어 유튜브에서 유명한 그 바나나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영어 선생님인데 여자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 어머니 아버님이 교사고 친척분들이 다 교사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워낙 좀 튀는 스타일이었대요. 그래 갖고 주변에 친척들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렇게 막 그렇게 하다가 이 친구가 요즘 유튜브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 너는 역시 어렸을 때보다 달랐어. 역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니까."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상전벽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아 그렇지. 사람들이란 그렇지. 내가 성공 못 했으면 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텐데 또 성공을 하니까 '아 어렸을 때부터 달랐다는 둥.' 다르긴 물론 달랐죠. 근데 옛날에는 안 좋게 다르게 바라봤는데 지금은 좋게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타인의 시선만 의식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다고 믿는 거 하고 싶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있으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이긴 한데 참 말은 쉬운데 진짜 쉽지 않은 게 인생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하여튼 월요일서부터 다시 활기찬 월요일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나 독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